자, 여러분 우리가 뭘 할지 궁금하시죠? 그 소제목만 보면 윤석열 골치 아프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짧게. 어제 MBC 보도이기도 했는데 윤석열의 멘토 이종찬 광복회장, 이 광복회장을 세우려고 김호능 광복회장을 몰아냈죠. 그렇죠. 비리 있다는 걸로. 네. 근데 여기까지 그렇다 쳐. 근데 이분이 이승만 기념관은 괴물 기념관이다 하면서 윤석열 진짜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저거. 그래서 건국절 두고 갈라진 보수, 이승만 기념관은 괴물 기념관 이렇게 지금 뉴스 보도를 했던데 하나씩 볼게요. 뭐라 그랬느냐 이분이. 1948년 건국이 아니라 정식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1919년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와 법통을 승계 계승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948년이 건국이 됐다고 말하는 자들은 100% 친일파들이에요. 왜냐?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져서 대한민국 땅에는 없었지만 임시정부가 세워진 게 우리나라의 헌법에 들어있는 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인 거예요. 나라는 빼앗겼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근데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일제 부역했던 자들은 그걸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아니다. 1948년은 건국이 아니라 정식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임시정부란 말이 다른 개념인 건데 1919년에 임시정부가 국호와 법통을 승계 계승한 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은 왕조의 창건자고 시조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시조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을 성격화하지 마라. 북한은 저 따위로 해도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국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마치 이승만 왕조가 만들어진 것 같은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을 신격화해 건국 대통령으로 몰아갔다. 이런 괴물 기념관이 건립된다면 반대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이 건국일이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 지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광복회장, 그것도 누구냐? 윤석열의 멘토인 이종찬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지금 박민식이, 검사 출신 박민식이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 기념관 세우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초대 건국 대통령을 복원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민식아, 너 이거 그러니까 이승만 기념관 건립해놓고 이제 총선 나올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이 뉴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결국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해치한 사실상 친일파입니다. 여러분들 이승만이 독립운동만 했다고 알고 있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에요. 독립운동도 제대로 안 했죠. 그래서 독립자금 갖고 미국으로 튀어던져요. 지금 이승만이 대단한 국부라고? 그 이승만이 집권하고 나서 반민특위 했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친일파 처단은 신중하자. 신중하게. 그래서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림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이 만들어지고 김태효가 만들어지고 그 친일파들이 남아서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면서 1988년을 기초로 한 건국절을 주장하고 이승만을 이렇게 우상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윤석열이 골치 아프냐면 마음에 안 들면 윤석열 입장에서 저 영감탱이 치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종찬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종찬의 아들 이철우가 윤석열의 법대 동기인데 그냥 동기가 아니에요. 집에 찾아다녔던 진짜 절친이야. 이철우가. 그래서 윤석열이는 이종찬을 어렸을 때부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봤을 텐데
그 당시 윤석열이 대학교 입학하고 군대 면접 받을 때 똑같은 시기에 이철우가 군대 똑같이 면접 받아요. 아하. 그런데 그 당시에 이종찬이 뭐 했느냐? 민정당 원내총무, 지금으로 말하면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표현 쓰더라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 속에 윤석열이 봤을 때 이철우의 집은 정말 대단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관계야. 이철우의 부인 지영미는 현재 질병청장이에요. 왜? 그 백경남 물러나고 새로 임명된 질병청장이 지영미가 이철우의 부인. 이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쨌건 이종찬은 결국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란 말입니다. 사실 엄청난 로얄 패밀리죠. 이회영 가족 직계 이런. 그 손자 중에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종걸 의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출마하고 그럴 때 같이 배석하고 그랬었죠. 이건 인정. 그리고 이종찬은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기도 합니다. 민정당에 있다가 집권하기 위해서 스카우트한 사람이 이종찬이에요. 저게 지금 정보는 국력이다. 저게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뀌면서 세운 표지석입니다. 저게.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초대 안기부장 하다가 이름이 국정원장으로 바뀌는 관계. 그게 이종찬이고요. 근데 윤석열이 집권을 하고 이종찬을 광복회장에 사실상 밀어넣죠. 그 광복회장이라고 하는 게 뭐 임명직은 아니고요. 광복회 내에서 투표로 선출되는데 많은 사람이 선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200명 정도가 뭘 선출하는 거예요. 난 더 궁금한 게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노인회장은 어떻게 선출하는지 궁금해. 대한민국 노인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뭐 한 1,000만, 2,000만이 투표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종찬은. 그러니까 골치 아프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승만을 국부로 하고 건국절 세우고 이승만 기념관 만들고 싶은데 이종찬이 반대를 하는 거야. 완전 엇박자가 난 거죠 지금. 이종찬이 최근에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해요. 한동훈 잘하지만 대선 주자로는 안 돼. 뭔가 한동훈 입장에서는 기분이 확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고요. 이승만 기념관 건립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7월 24일부터 25일 동안 최근에 한 여론조사인데 비공감. 국민들은 깨어 있어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 공감하지 않는다 55.8, 공감한다 39.6. 그래서 친일파 정권이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1948년 건국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거의 가드파더 같은 절친의 아버지한테 영감탱이 광복회장 그만둬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이렇게 자기 권력에 약한 자들은요, 자기가 상대방보다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쥐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안면 바꾸는 건 일도 아닙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 사람들의 논점은 그거예요. 공산화를 막았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았다. 아니 미국이 남북한을 갈라놓은 이유가 공산화 막으려고 갈라놨는데 이승만이 없었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게끔 그냥 뒀을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에 남한의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공산화에 동의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무슨 공산화 막겠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자기 정치적 정적 가두고 국회의원들 모여오니까 버스에 태워가지고 버스를 견인해 가버리고 자기 국회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상대방 의원 추천서를 무효화시켜버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반민특위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예를 셀 수가 없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그래놓고 지는 흩어져. 그러니까 뭐 그런 저런 걸 떠나서 이승만은 왜 반민특위를 해체를 했겠어요. 왜냐하면 친일파들을 등용을 했거든요. 자기가 정치하면서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사실상 말하자면은 내가 전에 한번 정확한 표현을 썼죠. 독립운동계의 수박이라고.
미국에 있으면서 독립운동계의 수박.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해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뭔가 선명하지도 않고요. 미국 뭐 조야에 아는 사람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 지인 많아지는 거. 그걸로 대통령 된 자고 사실은 김구라든지 하는 진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실상 싹 쳐내는 정도로 썼죠. 그러니까 그런 이승만을 국부라고 이야기를 막 하면서 뭐 세우는 저런 세력들이 실제로 지금 윤석열이 오염수 방류 찬성하는 거,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한테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는 거 다 같은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광복 회장은 지금도 윤석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좋아하지 마. 다만 윤석열 입장에서 골치 아프겠다라고 한번 이간질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멧돼지 가발님 감사해요. 제가 좀 눈이 좀 아파서 선글라스 좀 꼈어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댓글 달잖아요. 뭔 선글라스 이렇게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저 질환입니다. 질환. 그래서 선글라스는 금지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냥 말을 하지 마.